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3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2월 14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1월 8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갑자월, 경진 1이 되고 일진은 경진이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경금일간이 수왕절인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수왕절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을 뜻하는 것으로서 해월, 자월이 수가 왕한 계절입니다. 그 다음에 계절로 치면 해자, 축월이 이게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초동, 초겨울에 해당이 되는 곳이고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에 해당이 되죠. 중동이라고 해서 저기 아프리카 뭐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중동이 아니고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 중동에 해당이 되는 거고 축월 같으면은 이제 모동이라고 하죠. 모동 끝 내지는 이제 개동이라고 해서 계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 자라고 하는 것에는 자에는 지장간이 임계가 있죠. 임계. 그래서 자수라고 하는 것 물론 역이라고 해서 역이라고 하는 건 뭐야? 지난달 해월에 있던 본기가 자월로 연결되면서 역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 본기가 이달로 넘어오면서부터 조금 남아 있다고 해서 남을 여자를 쓰는 거에서 지난달의 기운이 조금 남아 있다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의 본기는 개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자의 본기인 개수를 받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자중 개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상관에 해당이 되죠. 상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관격입니다. 상관격. 대개 상관격들의 성격은 어떠냐면은 상관이라고 하는 거, 뭐 식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상관격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를 발산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음대 양, 양대 음 이 조화가 맞는 것이 상관이고요. 음대 양대 양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이 식신이죠. 그래서 어,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역술하는 사람들이 식신은 그나마 상관으로 일간이 바라는 것 중에 그래도 발산하고 표현하는 것 중에서 그래도 조금 약간 강하지 않은 것 그래서 식신을 상관에 비해서 좀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사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관격들이 의외로 대통인 사람들이 많아요. 대통이라는 말은 뭐예요? 통이 크고 호방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상관격들이 재성을 보게 되면 상관생재가 되죠. 상관생재가 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사업지명이라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상관격들이 설단생금이라고도 하죠. 설단생금의 뜻이 뭐냐면 혀 끝으로 이거 한자를 한번 봐볼까요? 자, 혀설자에다 발을 딴 끝단자죠. 혀 끝으로 금을 만들어낸다는 거니까 뭐예요? 말발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사주국세가 좋으면 큰 교수, 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뭐 진짜 저명한 어떤 그 연설가라든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국세가 좀 작아지면 학교 선생님, 그거부터 좀 더 작아지게 되면 뭐 유치원 선생님 아니면 사립학교 학원 강사 같은 그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뭔가 돈을 만들어내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상관격들이 원래 흉명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상관격들이 틀만 잘 갖추어지게 되면 오히려 국세가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언변이 좋은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재력가들도 많고, 그 다음에 큰 교수라든가 대석학을 하는 사람들도 이 상관격 중에 아주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이라고 했는데, 자, 일간은 금이고 상관은 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금수상관이다 이렇게 표현해줘. 금수상관.
금수상관에 해당이 되고 또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자월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왕절이라고 그랬죠. 수왕절, 수가 왕한 계절을 수왕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은 노광지,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의 이름은 이때는 사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포태법에서 포를 시작하는 것이 인에서 시작해서 포태, 양생, 육대, 관왕, 쇠병, 사묘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자에 이르면 이제 사람으로 치면 한 70대 한 80대 정도 돼서 많이 이제 노쇠한 것이죠. 그래서 자월에 이르면 금은 약하고 상관인 수는 왕하죠. 그래서 금수상관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지만 더 엄밀히 따지면 금수진상관이라고 해요. 진짜 상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진상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상관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겠죠. 이걸 가상관이라고 해요. 가상관이라고 하는 거 거짓 가짜죠. 상관이 가짜다. 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진상간에 약간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일간이 왕하고 상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면 금수 진상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신월에 태어났는데 이 신자가 아니겠죠? 이 신자가 맞을 겁니다. 신월이나 6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6월 이런 6월 이렇게 좀 글씨를 작게 해 보이겠죠? 한 20 정도? 자, 신월이나 6월 정도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천간에 개수가 이렇게 투출했다 라고 하면은 자, 경금이 신유월에 태어나면 경금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신은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 유는 제왕지에 해당이 되니까 일간 경금이 엄청나게 겁나게 억수로 강합니다. 근데 수라고 하는 개수는 어떻게 돼요? 물론 수가 신의 장생이 돼서 물론 수도 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간인 금에 비해서 수는 좀 더 약한 것이죠. 이런 것이 상관이 경금 입장에서 개수가 상관이긴 한데 이건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금수 가상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상관과 가상관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나눠야 될 실익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죠. 자,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다 그런 것이고요. 가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용신을 취용할 때 금수 진상관이 될 때는 이렇게 금수 진상관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쓰는 것이죠. 일간이 약하니까. 자, 쉬운 말로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설기태과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설기태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설기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집에 애완견 치와와가 새끼를 낳으면 한두 마리만 낳으면 적절한데 얘가 또 주인한테 또 잘 보이려고 멍멍이를 자기 자손을 다 5-6마리씩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어미견인 모견은 약한데 자식인 상관은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미견이 자기 새끼들을 다 관리를 못합니다. 젖도 모질랄 것이고요. 뭐 어미견들도 애기들 뭐 똥 싸고 그러면 이렇게 다 닦아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마리면 지가 어떻게 하겠는데 이 뭐 조그만 애완견이 새끼들이 너무 많게 되면 다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상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나의 자식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엄마가 너무 약하고 자식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이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기토가 되겠죠. 인성이 있어서 뭐 자식을 이렇게 도와주거나 지지로 뭐 진수충미토가 되겠지만 인성이 있어서 이 일간을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뭐 경신금 같은 비견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나 신유금들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신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간을 도와줄 필요가 굳이 없죠. 이럴 때는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금수가 식상이 더 있어서 일간의 왕한 기운을 설기를 하거나, 그죠? 일간이 왕한 기운을, 아니면 경금 같은 경우에는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을 억제해야 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진상관은 일간이 약하니까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가상관은 일간이 왕하니까 일간을 내 기운을 오히려 설기하거나 관성으로서 왕한 일간을 제어해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용신치용에 있어서 억부법이라고 하죠. 억부법. 뭐 억부법, 강한 것은 억누르고 약한 것은 도와주자, 이런 개념이 용신치용법에서 억부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또 용신치용하는 데는 뭐 조우법도 있죠. 조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후를 조절하는 거예요. 뜨거우면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차가우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조우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신을 치용하는 방법은 뭐 억부법, 조우법, 통관법, 그다음에 뭐 전항법 해서 여러 가지 한 다섯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뭐 굳이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사주를 보는 방식으로 일간과 원령을 대조하게 되면은 억부와 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경금 신유월에 태어나면 일간을 왕하죠. 근데 신유월은 가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는 않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오늘과 같이 이렇게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죠. 그래서 억부법으로 따지게 되면은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후법으로 놓고 보면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냥 겨울이 아니라 아주 혹독하게 추운 겨울을 하셔야지만 사주보는 시야가 넓어지겠죠. 자, 해자축월 기본적으로 동절입니다. 오늘도 아까는 오전에 눈이 내렸는데 지금 햇볕이 다시 이제 쨍쨍은 아니죠. 겨울이기 때문에 햇볕이 나가지고 길에 이제 눈이 다 녹았다는 얘기죠. 자, 자월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아주 춥고 눈보라가 막 거세게 몰아친다, 이렇게 느끼셔야지 원령에 대한, 조후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이제 정립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같은 경우 자월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눈이 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또 여기다 임수까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임수까지 있다 그러면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기온은 어떻게 돼요? 영하 4, 50도, 60도, 70도까지 막 내려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조우라고 하는 개념도 당연히 화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겠죠. 그래서 경금이 이렇게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니까 토라든가 인성이 있거나 아니면 비견, 겁재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돼요. 인성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요? 무기토나 진술충비토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뭐 경신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이것도 신유금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이라든가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청징함에 있다 그랬어요. 청징함. 맑고 깨끗함에 그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해서 다른 거 뭐 목화진상관, 수목진상관, 화토진상관, 토금진상관, 이런 것들은 약하면 인성으로서 생해주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경금, 특히 금수진상관, 뭐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신사일이 돼서 신금자월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신금이나 경금 같은 경우는 자월이나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금백수청이라는 건 뭐냐면 금은 하얗고 물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금백수청이 돼야 되는데 토기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무기토라든가 진술충미토가 있어가지고, 특히 무기토가 천간으로 투출을 하게 되면은 청징함, 금백수청의 청징함은 이건 깨지게 됩니다. 왜냐면 물도 탁수가 되고 금도 약간 더럽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이 해자월에 태어나서 약할 때는 인성인 토보다는 비견겁자인 금으로서 방신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방신, 방조. 우리 형법에서 방조범 있죠? 방조범.
방주범 뭐예요? 진짜 주범은 아니지만 옆에서 주범이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주범은 아니죠. 뭐 전문용어로 뭐 종범 정도는 될 수 있을까요? 종범? 아니면 뭐 간접정범? 뭐, 뭐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방신해준다, 방조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경겁제가 하는 일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생조해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방조다, 생조다, 뭐 개념은 비슷한 것인데 이거를 좀 엄격하게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성으로서 돕는 것은 생조해 주는 것이고요. 비견이나 겁재로서 도와주는 것은 방조해 준다, 이런 개념이 될 것입니다. 요거 뭐 용어들은 이게 동영상이니까 나중에 또 찾아서 한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 명식을 다시 보게 되면, 그래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 부득이한 경우 아니고선 비경겁제가 있어서 경금을 도와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비경겁제가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토인 인성이 있어서 경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무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무토는 왕토죠. 기토는 작은 토지만, 그래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무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왜냐하면 토다 금매가 돼서 그래요. 토다 금매라고 하는 개념, 토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서 금이 땅에 묻힌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토다 금매. 그래서 경금이 이렇게 약할 때 무토로서 이렇게 생해줄 때는 적당히 생해줘라 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얘를 좀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을목 가지고 무토는 제어를 하는 게 할 수가 없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간목이 있으면 무토를 파해서 없애버린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무토라고 하는 것이 경금을 매금시키지 않게 얘가 조절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파해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죠? 물론 이제 올해 지금 같은 경우 갑자월이니까 간목이 무토에게 첩신되어 있으면, 이거는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간목이 토를 좀 필요 이상으로 파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매금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올해가 무술년이니까 이것까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거는 간목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경금이 약한데 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토가 생해주는 것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토가 금을 어떻게 돼요? 매금시킬 것을, 간목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토를 완전히 파해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왕토가 완전히 매금시키지 않도록 약간 조절한다, 이런 개념. 우리 공사 현장 가면 어떻게 돼요? 땅을 파놓고 나면 땅이 안쪽으로 토사가 쓸려들지 않도록 뭐 기둥을 세워서 나무 같은 걸로, 널판지를 같은 걸로 토가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은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금수진상간이 돼서 일간이 약한 경우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 줄 것이냐, 아니면 비경겁제로서 방조해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후의 개념을 이제 보게 되면,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어떤 일간이 됐던, 경금이 됐던 신금이 됐던, 병화정화가 됐던, 어떤 시간이 됐건 해자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쉬운 말로 오늘도 이거는 내일 제가 뭐 이제 업로딩을 하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오전에 눈이 좀 많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길바닥도 얼고 뭐 날씨도 굉장히 추워지겠죠. 자, 햇빛이 찌지 않는다라고 하면 길바닥에 있는 내린 눈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얼어버리겠죠. 그러면 뭐 시골 같은 데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시골 같은 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도심지 같은 데서는 거의 눈이 너무 많이 오게 되면 도시 자체가 많이 이제 그 기능을 좀 많이 못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늘에 해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내렸다 하더라도 길바닥에 있는 눈들 다 녹여서 지금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기후도 따뜻하게 하겠죠. 자, 근데 사주 이거는 이제 자연적인 것을 이제 비유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지만 사주 원국의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서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날씨가 춥고 모든 만물이 얼고 개수가 투출하면 눈도 왔는데 병정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활동하기가 힘들고요. 동물도 활동하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식물들은 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썩게 돼 있죠. 그래서 경금, 자월생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화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 위주로 보면 병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금을 단련할 때 신금은 단련하는 용도가 없지만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대장간이라든가 아니면 용광로에 넣어서 단련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정화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녹여서 내지는 불에 달구어서 을을 만드는 것은 병화는 공력이 없고요. 정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하는 용도 있잖아요. 기온을 올리고 따뜻하게 하는 공력은 병화가 더 월등합니다. 정화에 비해서. 그래서 물론 따뜻하게 하는 공력이 없느냐? 당연히 있죠. 추운 겨울에 대장간 들어가면 어떻게 대장간 안은 후끈후끈하죠. 근데 대장간을 나오게 되면 춥습니다. 즉 정화가 조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력은 공간 내지는 어떤 지역에 한정이 되죠. 넓질 못해요. 근데 병화라고 하는 것이 조우,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공력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 태양이 뜨면 그 빛을 가리지 않는 한은 모든 범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공력이 있게 되죠. 그래서 자월이나 해월이나 축월에 태어나서 윤합격이 되지 않는 한, 윤합격이라는 개념도 있죠. 윤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그냥 수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윤합격. 윤합격은 조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윤합격 다수인데 거기가 뭐 조우한다고 병정화가 있으면 오히려 파격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특수 외격을 제외하고서는 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느냐 정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공력은 굉장히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올해는 이제 무술년이고 갑자월인데 만약에 이제 것이 아니라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신금 같은 게 있어서 물론 전 이렇게 되면 신자 수국을 하긴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일간 자체도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지지는 이제 어떤 연도에 따라서 이제 지지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선생님 경금일간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화가 있으면 정관이고 이렇게 있으면 편관에 해당이 되죠. 7살. 그러면 이거 관사론잡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관사론잡. 사주에서 관사론잡 되면 굉장히 탁한 사주가 된다. 그래서 옛날에 뭐 유명했던 역술가들도 사주가 관사론자 되는 것을 가장 크게 꺼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일반론적으로 관사론잡을 꺼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경금이 이제 뿌리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관살혼잡됨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자, 이미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왜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에 해당이 되죠. 경금이라고 하는 건 완철금에 해당이 되는데 완철금은 투박하고 거칠고 땅에서 금방 캐낸 아주 거친 쇳덩이와 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쓸 수가 없어서 대장간이라든가 용광로에 가져가서 녹인 다음에 칼을 만들든 아니면 그릇을 만들든 범종을 만들든 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경금을 기물로서 만드는 것은 정화의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병화가 왜 필요하냐면 이거는 겨울이기 때문에 조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나면 관사론잡을 오히려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경금이 신금이라든가 유금이라든가 해서 뿌리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경금이 뿌리가 없는 중에 해자월에 이렇게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도 감당을 못하고 관성도 감당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극설교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게 보기가 쉬울 듯 하면서도 세밀한 것들이 세밀한 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관사론잡이 돼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관사론잡인데 오히려 좋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관사론잡 돼도 좋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약하니까 또 극설기집이 됩니다. 그죠? 이런 것은 사주 원국에서는 사주 원국 8글자에서 다 중화를 이루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간이 약한데 극설 교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운에서 금운이 오게 되면 일간이 세력을 얻기 때문에 그때는 사주가 중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금 일간이 자월이 되는데 너무 수가 왕하게 되면 설기태가가 되죠. 이런 경우에도 뭐 금운을 만난다거나 인성인 토운을 만나게 되면 일간이 세력을 얻게 되니까 많은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설기태가가 되거나 재다신약인 사람들은 일간이 왕해졌을 때 돈을 번다 그랬어요. 돈을 버는데 나 혼자서는 안 되고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과 동업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좀 고생은 좀 많이 하면서 돈을 번다라고 이렇게 명리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8글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운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사람 생김새도 바뀌고 사람 성향도 바뀌고요. 사람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돼 있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이 강의에서는 대운의 분석까지 다 일일이 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것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뭐 가끔 가다 이제 약간 특수한 사주가 눈에 띌 때는 대운에 대한 설명을 좀 간혹 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사주 원국을 어떻게 간단하게 보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경금 자월생이 되는데 일지를 놓고 보니까 진이 있죠. 그래서 경진일주, 일진이 경진이 되긴 하는데, 자, 요거 잘 보시면은 자진이 요거 반합 회국하죠. 자진이 이렇게 반합 회국하게 됩니다. 원래는 신자진 삼합이죠. 신자진 수국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글자 하나가 빠지더라도 자진 수국이 될 수 있고요. 진이 빠진다 하더라도 신자 수국 될 수 있는데 이때는 반자를 붙이죠. 반합이라고 해서 원래 완전한 삼합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갑신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신시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완전한 신자진 수국을 이루게 되죠. 그죠? 물론 신자진 수국을 이루더라도 이 진이라든가 이 금이 경금이 뿌리는 어느 정도는 둘 수 있지 완전히 물바다 돼서 토가 없어지고 금이 없어지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원래 경금이 신시가 되면 무조건 갑신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임신시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히 수가 범람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간을 설계함이 과히 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무술토로서 이 왕수를 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왕수를 제하고 일간을 생해줘야 되는 그런 국사로 가는 것인데 간목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이 무토가 왕수를 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간목이 뭐 뿌리가 튼튼하느냐 그렇지 않죠. 간목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 뿌리 들 수 있는 건 진토밖에 없죠. 자, 내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통근하는 개념하고 상생하는 개념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간목이 통근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지지로 인목, 그 다음에 묘목, 그 다음에 진토, 미토, 해수 여기에 통근할 수가 있어요. 이 지장간 안에는 다 목이 들어가 있죠. 인 안에는 간목이 들어가 있고 묘에도 갑을목이 들어가 있고 진에도 을목이 들어가 있고 미 안에도 을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 중에 있는 간목은 장생된 간목이죠. 다 이 안에
목이라고 하는 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목 여기는 통근 즉 뿌리를 둘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자수. 이 자수 안에는 임계 수가 있어서 수생목하는 개념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간목이 여기다 뿌리는 못 내립니다. 통근의 개념하고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지로 이렇게 신자진 수국이 형성되면 물론 진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미끈이나마 조금이나마 뭐 이렇게 발가락이라도 담글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수다목부가 되는 겁니다. 수다목부가 되는 간목 입장에서는 수다목부가 되는 거고요. 경금 입장에서는 설기태가가 되는 거죠. 결국 경금일간이 좀 물론 이 신금 진토가 있기 때문에 물론 통근한다 하더라도 통근은 좀 한다 진에는 통근이 안 되죠. 신에는 통근할 수 있고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할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화가 없으면 이 진토 자수 신금 임수가 어떻게 돼요? 다 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월에 화가 있어야 생금도 할 수 있고 뭐 수생목 이 수가 목도 생할 수 있는데 온기가 없으면 이 수라고 하는 것 얼게 돼 있죠. 나무도 얼고요. 이 토도 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장에 멈추게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로서 왕수를 제해주고 화가 있다라고 하면 화로서 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주가 온전해져서 중화가 되는 걸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화가 많이 깨진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경금은 임신시가 절대 나오지 않죠. 갑신시입니다. 이렇게 수국이 된다 하더라도 간목은 물론 진에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기가 없잖아요. 사주에 술중정화가 있긴 한데 자 술중정화 가지고 뭐 이렇게 전반적인 조우를 하는 데는 굉장히 미흡하죠. 수가 이렇게 동절에 그것도 자월에 엄동설안에 수국이 형성되면 어떻게 돼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것이 또 제방을 하려고 해도 간목이 이렇게 투출돼 있으면 이제 무토가 좀 얼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사주국세가 어떠냐면 뭔가 하려고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죠. 무토로서 제방하려고 하니 간목이 있어서 안 되는 거고 간목으로서 술을 설기하려고 하니 조우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간목도 쓸 수가 없는 거고 경금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주인공이 태어나서 살 때 진짜 그와 같은 일을 겪는 거죠. 이렇게 하자니 이게 안 되는 거고 저렇게 하자니 저렇게 안 되는 이러한 이유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의 해자 주거래 화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 다시 한번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병자실 한번 볼까요? 병자실. 자, 병화가 투출돼서 된 것은 굉장히 좋죠. 근데 또 시지에 자수가 있게 되면 지지로 수는 좀 많아지게 되는데 아까 갑신시하고 병자시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병화가 투출돼서 조언은 합니다. 물론 병화가 뿌리가 아주 약해요. 그죠? 뭐 술중 정화에 통근할 수 있는데 또 통근하는 거리가 좀 멀죠. 가까이 시지에 통근하거나 일지에 통근하거나 월령에 통근하는 것은 통근하는 힘이 좀 있는데 멀리 이렇게 특히 그것도 뭐 양인이라든가 걸록도 아닌 이런 고장 정도 고지 묘지에 통근하는 거는 굉장히 약하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100% 낫죠. 근데 요 짜임새는 그래도 아까 갑진시보다는 좋은 게 뭐냐면 이 경우에는 간목이 있을 때 병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 물이 그렇게 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한겨울에도 뭐 이 정도 되면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상 뭐 2, 3도 높으면 한 5도까지 그 정도 온도에서도 뭐 저기 뭐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 보면 이끼류들은 자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끼류. 남극 같은 경우도 뭐 백야 현상 같은 데 일어나면은 햇빛이 계속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 날씨는 춥더라도 영하권까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끼류라든가 이런 게 자라가지고 술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이제 그 이끼류를 먹고 자라기도 하죠. 요거를 그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목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큰 대림목 이런 걸로 놓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병화가 물을 녹여주니까 간목이 살아나죠. 그 다음에 간목이 살아남으로 해서 다시 반대급부적으로 병화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진이라든가 술에도 경금은 약간 통근을 할 수가 있죠. 술에는 통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기가 있게 되면 그래도 경금이 살 수가 있죠. 근데 병화가 있어서 조우는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조우는. 근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을 단련하는 데에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화가 좀 약한 거 술중 정화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래도 조후만 어느 정도 이루어져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반드시 재성이 있어야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날씨가 따뜻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풀도 자라게 되고요. 자연적으로 산에 가면 뭐 먹을 것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떤 재성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자연적으로 조우가 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우만 충분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쫄딱 바가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일은 신사일이죠. 그래서 신금자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대입해서 살펴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